온도 제어 유닛이에요. 온도 제어 유닛. 온도를 제어할 거면은 온도 값을 알아야 되니까 온도 센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온도 제어 유닛이에요. 온도 값을 저항으로 해서 읽어들여서 터치상에서 띄우고, 내가 만약에 40도까지 히팅하고 싶다 하면은 터치상에서 제가 터치를 조작해요. 40도까지 히팅 시켜라 하면은 SSR 살리는 출력을 TC101에서 보내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SSR 파트 전원을 살리는 거죠. 간단하게 적으실 거면 온도 제어 유닛도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온도 제어 유닛. 그 다음에 릴레이를 종류를 아는 대로 적으시오. 릴레이, 우리 SR01 같이 세이프티 딜레이 쓰는 거 있죠. 세이프티 딜레이 쓰는 거 있고, 또 릴레이 AC 전원을 사용한 릴레이들이 있을 거고, DC 전원을 사용한 릴레이들이 있을 거고, SSR 같이 무접점 릴레이 있을 거고, (18번) CC 풀 피스터 타입 릴레이 20의 역할. 릴레이 20, 릴레이 40들 달리는 거 아실 거예요. 릴레이 20의 역할은 UPS가 시스템 전기라고 전에 교육 시간에 얘기했고, GPS가 히터에 대한 전원이라고 했는데, GPS 차단기 다운을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그 말은 MCCB 차단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히터 차단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감시하는 역할. GPS 차단기 다운 감시. 그 다음에 10번 릴레이 40의 역할. 릴레이 40의 역할은 긴급 상황 됐을 때는 가스 공급도 중단되고 히터 구동도 중단돼야 돼요. 그래서 이머전시 EMS 스위치를 눌렀을 때 히터를 죽이기 위해서 MCCB를 트립시켜요. 릴레이 40 역할은 EMS 동작 시 MCCB 차단기 트립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SR01의 사용 목적. 솔밸브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P상도 필요하고 N상도 필요한데, N상은 PLC가 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P상이 필요한 건데, 그 P상, 솔밸브에 공급되는 P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1번) SSR 히터 타입에는 SSR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를 적으라 했죠. SSR 사용 이유는 무접점 딜레이라서 그래요. 무접점 딜레이라서 그런데, 그 이유가 히터 타입의 일반 딜레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은 다시 딜레이 살려서 온도 올려야 되고, 온도가 다시 또 히팅 시켰다가 있으면은 또 온도가 떨어지겠죠. 다시 또 따뜻하게 해야 되고, 계속 접점이 붙어요. 계속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은 접점이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무접점 릴레이 SSR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V는 I, R입니다. 단위 V는 볼테이지,
I는 암페아, R은 옴. 이거예요. V는 IR. 단위까지 적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교육 시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P는 VI.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얘 단위는 P는 와트, V는 V, I는 A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풍기나 이런 것들, 뭐들 가전 도구 보면은 몇 와트 몇 와트 써 있어요. 그 와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P 와트. 전압 곱하기 전류를 했을 때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 OD231 교육 시간에 이거 제가 PLC 드리면서 제껴가면서 번호 있는 거 다 설명해 드렸었죠. OD231의 접점 개수는 32개, OD1의 접점 개수는 64개. (24번) SPLC의 사용 목적. PLC가 솔밸브를 살려서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PLC가 죽었을 때 PLC를 대신해서 SPLC가 동작을 해서 솔밸브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스 공급이 유지되니까. 메인 PLC가 죽었을 때 대신 가스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죠. (25번) 가스 공급 장치랑 분배 장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4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불났을 때죠. 불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빛이 발생하니까 UVIR이 동작했을 때, 첫 번째 UVIR이 동작했을 때, 두 번째 하이 템퍼니까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화재가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니까 하이 템퍼가 동작했을 때, HT가 동작했을 때. 세 번째 GD, 리크 디텍터, 가스가 노출됐어요. 그때도 동작이 멈춰야 돼서 GD가 동작했을 때. 근데 그거는 1차는 말고 2차 때. 2차 그거는 제작에서는 제작에서 몰라요.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GD가 동작했을 때, 그 다음에 EMS 버튼을 눌렀을 때. 그 4가지 상황에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26번, 27번. 27번부터 할게요. 저번에 교육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인풋 아웃풋 종류를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아웃풋만 아셔라, 나머지는 다 인풋이라 이 얘기 드렸었죠. 아웃풋 다시 얘기 드리면은, 아웃풋 신호, 솔밸브 살리는 신호가 아웃풋이고, 솔밸브,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타워 램프, 그리고 SPLC랑 PLC랑 서로 감시하는 신호, SPLC랑 PLC랑 서로 감시하는 신호, 이게 아웃풋입니다. 나머지는 26번에다가 다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는 것들. EMS, 리셋, 하이템퍼, UVIR, 도어 스위치, 컨트롤 도어 스위치, 케이스 도어 스위치, 지퍼지 알람, 이런 것들 다 인풋에 적어주시면 돼요. (28번) 펌프 케이블의 역할은 PLC랑 터치 스크린이랑 통신을 하는 역할이에요. 통신 케이블이에요. 통신 케이블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노이즈 필터의 사용 목적은 AC에 대한 노이즈를 필터해주는 역할이에요. 교류에 대한 노이즈를 필터해주는 역할. 교육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별 의미는 없다고 얘기 드렸죠. 30번 AI 유닛 딥 스위치 서 있을 때 있고 제꼈을 때 있는데, 서 있을 때는 볼테이지 값으로 본다고 그랬고 1에서 5V, 제껴져 있을 때는 미리암페어 값을 본다고 그랬고 4에서 20mAh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볼테이지 값으로 보는 거는 DPS 한 개만 본다 라고도 얘기 드렸어요. DPS 한 개만. 나머지는 다 미리암페어니까 다 제껴야 된다, 삼성 거. 그래서 영미씨가 한 개만 세우고 다 제끼는 거예요. 케이블 배선 시 곡률 반경을 적으세요. 다심, 단심이 있는데 다심 정확히 적으셔야 답일 텐데, 정확히는 앞에 뒤에가 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케이블 지름의 6배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앞뒤 기준이 있어야 돼요. 6배 이상 하면 뭐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고, 케이블 지름의 6배 해도 뒤에 기준이 없는 거죠. 케이블 지름의 6배 이상. 곡률이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케이블 곡률 6배 이렇게 곡률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케이블 지름 6배 아닌가? 이상. 그 다음에 단심은 케이블 지름의 8배 이상. (32번) 볼트 여상 길이, 볼트를 조인 다음에 볼트가 튀어나온 길이에 대한 기준인데, 이거는 삼성 기준 2산 이상 나와라, 원익 기준 3상 이상 나와라 가 있고, 튀어나와야 되는 길이에 대한 기준은 볼트 지름의 1.5배 이하만 튀어나와라 가 기준이에요. 볼트 지름의 1.5배 이하. 그 다음에 이콘 노란색이랑 파란색 있는데, 이콘 노란색 뒷면에, 이콘 노란색 많이 사용하시는데 뒷면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AWG 케이블 두 개 나오는데, 이콘은 노란색은 24에서 26 AWG를 찍을 수 있어요. 파란색은 20에서 22 AWG를 찍을 수 있어요. (34번) 시멘스 PLC는 PMP 타입인데, 시멘스 PLC 말고 다른 PMP 타입 파트를 적으세요. 근데 첫 번째 SPLC, 두 번째 솔밸브, 세 번째 파워 서플라이. 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35번) 저독성 가스명을 적으세요. 저독성 가스 C3F6, C3H 아닙니다, F입니다. C3F6, NF3. 잠깐만. 데시벨에다가 내가 첫번 그 갖다 준 거 그게 뭐야? 저거 508. 508이야? 네, 508. 그거 언제 써야? 날짜 없는 거. 없는 거야? 아니 갖다 줘. 갖다 주면 하나. 아니 밑에 얼룩져서 있던 거. 얼룩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라살 LA SAL 뭐 2020 라살이라고 있었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독성.
라살 LA SAL 뒤에 뭐 숫자까지 붙었는데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제일 많이 우리가 했던 거는 C3F6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36번 1랑 37번 같이인데 다시 같이 설명해 드리면은 저독성 장비는 CC, 본들, VNB 뭐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저독성 장비 CC 같은 경우에는 풍속계가 들어가요. 저독성이라는 얘기는 노란색이에요. 녹색 아니에요. 노란색이어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공급장치는 번들이든 CC든 풍속계 들어가는 거, GD 들어가는 걸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단 분배장치만 분배장치에 만약에 저독성이 등장했다고 하면은 풍속계 달지 마시고 GD도 달지 마시고 공급장치는 들어가는데 똑같이 만드는데 분배장치만 틀려진다. 저독성 장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6번, 37번 그렇게 하면 되고 38번, 39번도 같이 할게요. J438A는 비방폭 에어 레귤레이터 파츠고 J460A는 방폭거예요. 방폭거. 그래서 에어 레귤레이터 만들 때 J438A는 바디가 있고 사각형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 두 개를 여기에 달아서 에어 레귤레이터를 만드는 거죠. J460은 바디가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아날로그 게이지도 있어요. 바늘로 눈금 게이지. 이건 방폭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J448 먼저 보시면은 이 만들어진 거 여기다 달아요. 그럼 끝. 자, 비방폭이니까 폭발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 여기 달고 판넬에 달고 이게 컨트롤러 이게 케이스인데 판넬에 달고 끝나는 건데 방폭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여기 달면은 여기 P사 N사로 동작하는 건데 가스 누출됐을 때 그 전기적인 신호가 만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를 여기다 안 보내고 어떻게 다냐면은 이 두 개 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합해요. 바디를 여기다 달았는데 디스플레이가 사각형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게이지 바늘로만 움직일 수 있는 압력 체크할 수 있는 그걸 여기 달아서 전기적인 신호를 가스 배관 쪽에 안 보내는 거죠. 그 대신 이 디스플레이 어디 달아요? 컨트롤러 내부에 달죠. 지금까지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오셨죠? 그 이유예요. 디스플레이 방폭은. 그러면 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걸로 표현, 근데- 뭐 알아들으시면 뭐 편하시게. 네, 편하시게. 글까지는 제가 어떻게. 네게티브 레귤레이터가 가스 여기 이렇게 40번 EMS 글씨 각인. 비방폭은 EMS 글씨 각인이 안 돼 있고 방폭은 돼 있습니다. 이거는 BOM의 각인, 비각인, 각인이 돼 있으면 BOM의 각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41번 풍속계랑 마노미터 스위치의 차이를 적으시오. 풍속계에 네모난 거 이렇게 가시죠.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에어호스 뒤에다가 4개 꼽으시잖아요. 여기 A 플러스 꼽으시고 P 플러스 꼽으시고 여기 P 마이너스 플러스 P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꼽으시는데 4개 꼽으시는데 이거
P 마이너스 제가 전에 얘기 드렸는데 P 플러스 프레셔 압력이 플러스 됐다. 압력이 플러스 되는 곳이고 P는 P 마이너스는 압력이 마이너스 되는 곳.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댐퍼에서 계속 빨아들인다고 했죠. 압력을 가스가 노출했을 때 그 가스가 댐퍼 쪽으로 빨리게. 그럼 계속 빨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니까 이게 댐퍼라고 쳤을 때 이게 P 마이너스가 에오스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뭐 컨트롤라고 쳤을 때 컨트롤 뒷면이에요. 히팅 이렇게 있고 이 빨간색 쓰고 있죠. 빨간색 에오스가 댐퍼로 가야 되는 거예요. P 마이너스니까 P 마이너스니까 여기고 P 플러스는 이 압력이 얼마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비교되는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압력이 어디로 가냐면은 헬스 뒷면 뭐 DP 아웃이라고 하고 뭐 템퍼 템퍼 뒤쪽으로 빼내는 건데 P 플러스는 뭐냐?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압력이 비교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기만 하면 압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비교되는 압력 있어야 돼서 이게 압력의 차이라고 해서 차압이라고 그래요. 차압이고 지금 이거 두 개를 이그더스트 스위치로 쓰고 있는 거죠. 이그더스트 스위치. 이그더스트 스위치로 쓰고 있다는 말이 스위치 껐다 켰다 알람으로 받을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 100파스칼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스위치로 해서 알람을 울리겠다. 뭐 이렇게 압력이 제대로 댐퍼에서 안 빨리면은 스위치로 해서 알람을 띄우겠다. 얘가 이렇게 빨리고 있는 것을 이게 ES예요. 이거 A 플러스 A 마이너스는 이거는 EV 이그저스트 이그저스트 스위치라는 얘기고 얘는 이그저스트 벨로시티 이그저스트는 대기하다라는 뜻이고 스위치는 말 그대로 접점 얘기하는 거예요. 벨로시티는 속도예요. EV 속도, 풍속. 얘는 차압이고 얘는 풍속이에요. 풍속. 그래서 45번 답은 풍속계는 차압과 풍속을 체크하는 파트겠고 마노미터 스위치는 차압만 체크해요. 마노미터 스위치에는 P 플러스 P 마이너스만 들어가요. 마노미터 스위치 네모난 조그맣게 생긴 거 보신 적이랑 작업한 적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녹색 에오스 들어간 적 없죠? 풍속은 안 본다는 거예요. 빨간색이랑 투명만 들어갔어요. 차압만 봐요. 마노미터 스위치는 DC와 42번 DC와 AC의 차이를 적으시오. DC는 직류를 얘기하는 거고 AC는 교류를 얘기하는 거죠. 43번 VNB와 VNP 차이를 적으시오. VNB는 퍼지 라인이 있고 VNP에는 퍼지 라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트 가스, 녹색 가스, 불활성 가스 5개 적으라고 그랬는데 되게 많죠? CO2, 헬륨, SF6, N2O, CHF3, 4%H22 뭐 되게 많아요. 녹색 많이 뭐 지금 저기 있는 거 다 보시면 녹색 표시된 가스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 녹색. 그 다음에 노란색 가스, 불식성 가스, 포로시드 가스는 많죠. 이것도 SiCl4, HCl, BCl3, HF4, WF6 뭐 엄청납니다. CL2 뭐 많죠.
SIF4 뭐 이런 거 다 엄청 많아요. PF3 이런 것도 많고 46번 플라반 가스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COS, NH3, C2H2, CH2F2, CH4, DCS, H2, D2, 4MS, 3MS, SiH4 실란, D실란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VNB 1/8 이중배관 사용일 경우 PT 센서의 개수를 적으시오. PT 센서, PT 그랜드 적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PT 센서 그랜드가 아니라 전에 얘기 드렸는데 1/8이니까 프로세스 거 9개 9 더하기 이중배관이니까 곱하기 2 하라고 그랬고 다시 퍼지 거 9개니까 27개 27개 이중배관 가스 두 가지를 적으시오. 제일 많은 거 CL2 SiH4 그 다음에 대략적인 스퀘어랑 AWG 비슷한 케이블 두께 6스퀘어부터 10 적으시면 되고 10, 12, 14, 16, 18 적으시면 돼요. 14가 사라지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14가 진짜 몇 분 계세요. 14가 갑자기 없어진 분들이 계세요. 14가 같이 묶어놓은 사람들. 한 분이 아니셨어요. 최초하다 보니까 14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분들이 오신 분이 있고 2개 적으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에 따라서 AC 케이블은 1015를 사용하고 DC 케이블은 1007 피복이 얇으니까 7이라고 생각하시고 피복이 두꺼우니까 5라고 적으신 분들이 있던데 1005가 아니라 1015입니다. 15 두꺼우니까 더 많은 숫자 7보다 더 큰 숫자 15라고 생각하시면 알기 편하시죠. 1015, 1007 그 다음에 이거 교육시간 때랑 작업할 때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건데 이거 51번부터 55번까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냐면은 이 DPS 케이블은 장비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없어요. 다 들어가요. 한 대당 한 개씩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무조건 하세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회색 거 전에 회색 거랑 검정 거. 회색 거는 파커 거라고 얘기했고 검정 거는 페스토 거라고 얘기 드렸죠. 페스토 거랑 파커 거는 색상이 다른데 먼저 이거부터 보세요. 이게 이콘이에요. 여기 손잡이 여기 1번 이거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3P짜리 이콘이에요. 3P짜리 이콘인데 1번은 항상 시그널입니다. 2번은 항상 P24입니다. 이콘에 3번은 항상 N24거나 접지예요. 접지 시그널 P24 접지 이콘 항상 이런데 3P짜리는 이런데 외우세요. DPS 케이블 검갈파 외우세요. 검갈파 검정색이 시그널이라는 얘기고 갈색이 P24 파란색이 N24 외우시라고 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대에 한 개씩은 무조건 작업돼요. 우리 장비에. 근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작업되니까 검갈파하고 우리 이콘 찍은 다음에 케이블 보호팁으로 넘기는 거 있죠. 이렇게 넘겨요. 하나는 TV DC로 얘기 드리면 TV 1-12에 꼽는데 이거 주황색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이 사역 처리하죠. 흰색이죠.
이 주황색 변하는 값, 아까 변하는 값 얘기 들었는데 DPS 변하는 값이라고 했죠. 이게 DPS 아날로그 인풋이에요. 그래서 51번 문제 주황색은 아날로그 AI 인풋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52번 파란색은 파란색 엔니사 체크하시면 되고, 검정색 DPS 스위치 넘버링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갈색은 P이사, 흰색은 미사용. 외우세요. 공갈파, 공갈파. 이게 지금 말한 게 이게 디스플레이 회색일 때고, 검정색일 때는 테스토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주황색이 사라져요. 주황색이 사라지고 흰색이 아날로그 인풋이 되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것도 교육 시간에 얘기했죠. 자, 56번 블레이드 터미널 사용 위치를 적으세요. 블레이드 터미널 교육 시간에 얘기했는데 블레이드 터미널이 핀 터미널이에요. 핀 터미널. 핀 터미널, 핀. PC 보드에도 쓰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죠. 57번 컨트롤 스위치 접점은 물려보신 분들 다 물려보셨겠죠. 제작을 하시니까 거기에 파트에 써 있습니다. 하나는 컴, 하나는 NO, 하나는 NC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결정한 위치는 컴이랑 NC에 NC 노멀 클로즈 평상시에 닫혀 있다. NO는 노멀 오픈 평상시에 열려 있다는 얘기고, NO는 A접, NC는 B접이에요. (58번) CN 커넥터 이름. CN 커넥터 이름.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죠. 교육 시간에 CN 커넥터, 하네스에 CN 커넥터 돼 있으니까 다들 CN 커넥터라고 하고, 이번에도 CN 커넥터라고 적으신 분 있는데 5195 커넥터입니다. 5195 커넥터. 그 다음에 5195 커넥터에 쓰인 핀 압착 단자 있죠. CN 단자라고 하네스에 돼 있을 건데 교육 시간에 얘기했는데 5194T 핀이에요. 핀 5194 5195 커넥터에 쓰는 거는 519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고 그냥 이거 다 핀 빼고 5194 5195 5194 그리고 핀 CN 단자 아니고 519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MS와 EMO의 차이를 적으세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EMS는 화장실 불 켜져 있죠. 제가 이게 EMS 버튼이라고 하면은 화장실 불이 꺼졌어요. 다 꺼진 거 아니죠? 화장실만 꺼졌죠. 이렇게 EMS는 제가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을 정지시키는 역할이에요. 화장실 불을 껐다 켰다. 제가 긴급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스탑시키는 역할, 이머전시 상황에서 스탑한다고 해서 EMS예요. 스탑. EMO는 EMO, 이머전시 상황에서 제가 화장실 불을 또 껐어요. 껐는데 화장실만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다 꺼져. 다 꺼져. EM 오프. 이머전시 상황에서 오프 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오프 시켜야 되냐면은 컨베이어 벨트나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는 전기를 아예 끊어버려야 작동을 안 하니까. 긴급 상황일 때는 아예 오프 시켜버린다. 이게 EMO. 우리 쓰고 있는 장비 EMS 달아놨는데 저거 눌러도 우리 컨트롤러 전기 안 죽어요.
전기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EM S인 거고, 만약에 눌렀을 때 전기가 다 죽었다 하면 EM 온 거예요. 그 다음에 60번 FGV 케이블 우리 컨트롤러에 한 개씩 쓰고 있고 케이스 쪽에서 셋업에서 하나씩 쓰고 있는데, 전에 교육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F 파이어 리시스턴 열에 강한 내열성이고, G는 그라운드고, V는 볼테이지라고 했어요. 고압 전압에도 견디는 접지 케이블인데 내열성도 강하고 고압에도 견디는 게 FG 케이블. 건축 현장에서나 쓰는 접지 케이블인데 삼성이 갖다 써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일반 접지 케이블 쓰고 있는 거예요. 61번 L1, L2상 트위스트 하는 목적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62번 차단기 커버나 AC 파트들 커버에 구멍이 뚫려져 이유는 열 화상 카메라로 열 발생을 촬영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63번 조립 2단 전자대 여기도 있고 TB-PP 수단자도 있고 TB-MCC 비전 수단자도 있고 우리 쓰는데 다양하게 있는데 걔 이 차단기 밑에 보시면은 용량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15A라고 써 있어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15A라고. 15A는 15A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립식 일단 얘는 10A짜리예요. 10A. 그리고 턴넬을 부착하고 파트를 양쪽으로 고정하고 가서 움직임 없게 만들어준 제품의 이름은, 제품명은 면이네 못하네 스토퍼입니다. 그리고 우리 SRY 릴레이에는 EAEP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SRY 전체 다에 EAEP 3A 1B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겠지만 EAEP 영미씨 파트 장착하시니까 나중에 파트 장착할 때 그 릴레이 위에 보면은 EAEP라고 적혀 있어요. 릴레이. 그 다음에 공급장치와 분배장치에서 이중배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부식성이 강한 가스가 배관을 부식시켰을 때 가스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배관으로 해서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부식성이 강한 가스에서 가스가 노출했을 때 그 가스를 체크해 주는데 BT6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BT 센서로 체크하는데 가스 노출됐을 때 배관 한 개 더를 대서 보호하는 역할이죠. 67번 AC와 DC 물선 분류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명칭은 차폐 후크 밴드입니다. 차폐 후크 밴드. 정확히 차폐가 되게 하려면은 차폐도 실드 타입을 써야 되고 실드 타입에서 접지 케이블로도 다 빼놔야 되는데 대충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 경색박스 뒷면에 보면은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플렉시블 관 이런 거 쓰고 있죠. 그것도 플렉시블 관도 케이블 보호 목적이고, 콜게이트 튜브, PVC 튜브, 부싱, 헤리컬 밴드 이런 것들 다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쓰고 있죠. 그 다음 SR01 릴레이 B접을 2개 사용한 경우 스위치를 1시 방향으로 해야 되고, B접을 1개 사용한 경우는 스위치를 11시 방향으로 해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케이블 결선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S11 케이블, S21 케이블 두 개가 SR01에 체결이 되면 1시, S11만 있고 S21이 없다 하면 11시. 그리고 70번 이 부위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는데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 S에 해당되는 거는 P 플러스 P 마이너스. 72번 AC 케이블의 케이블 색상은 L1은 갈, L2는 검정색, L3는 회색. 73번 비가역 튜브와 가역 튜브 차이점. 비가역 튜브는 온도 변화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오지, 원색으로 다시 돌아오지가 않고, 가역 튜브는 온도 변화가 됐어도 나중에 열이 식으면 원색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가역 튜브, 비가역 튜브. 74번 파워서플 1, 2차 측의 케이블 보호 목적으로 쓰는 거는 콜게이트 튜브죠. 75번 품절에서 접지 케이블, FG 케이블 넘버링 바로 옆에다 타이 쳤다고 바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발포 튜브를 벗겨서 압착이 어떻게 됐나, 심선 압착이 어떻게 됐나, 신선 상태가 어떻게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를 멀리 칠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목타이 치는 경우 있을 건데, 목타이도 발포 튜브 바로 앞에다 치면 안 되고 떨어뜨려서 쳐야 돼요. 이거는 삼성 8계통 규정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다 잡혀요. 포스코 감리한테. 그 다음에 76번 두꺼운 케이블, 얇은 케이블 중에 두꺼운 케이블을 밑에 둬야 된다. 이거는 다들 적으셨고. 77번 옴놈 PLC는 NPN 방식이고 GMS PLC는 PNP 방식입니다. 78번 미사용 케이블 작업 시 케이블의 길이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DPS 네모난 파트가 있고 케이블이 5가닥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5가닥 있을 때 여기 이콘을 찍었어요. 이콘을 찍고 주황색 케이블은 보드로 들어가고 흰색 케이블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여기에 미사용 처리하고 있죠. 이건 이콘이고 이건 보드고 이건 미사용 처리죠. 미사용 처리에 대한 케이블 기준은 체결 케이블 중에 제일 긴 것보다 긴 거와 같거나 조금 더 길게 해요. 짧게 하지 말고 제일 결선되는 케이블 중에 제일 긴 케이블 길이랑 같게 하거나 조금 더 길게 해야 돼요. (79번) 경광등 케이블 잡아주려고 VNB 좌측면에 달아놓는 거 UL 클램프입니다. UL 클램프. 80번 바코드 케이블은 GC 번들에만, 공급장치에만 달리고, 제가 바코드는 그 바틀에 대한 제품을 찍는 거라고 그래서 분배장치 같이 바틀이 필요 없는 애들은 바코드가 안 들어가죠. 네, 81번 찬넬 덕후살 제거 부위에 쓰는 거 앞으로는 지네발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부싱이라고 정식 명칭 불러주세요. 지네발 말고 부싱. 81번 부싱. 이거는 저거예요. 저거 먼저 했던 거라. 시험 문제가 틀려. 부싱. 영어. 부싱. 영어니까 앞으로는 지네발 하지 마시고 부싱. 그 다음에 82번 정색박스 2구와 3구 차이는 2구는 비히터, 3구는 히터예요. 83번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그래서 X 치시면 돼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84번 DC 케이블 넘버링이 P 이사인 이유는, P는 플러스란 얘기고 포지티브 플러스란 얘기고 24인 이유는 24 볼트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P 이사인 거예요. 85번 우리 풍속계 에오스에다가 4mm 넘버링 튜브 넣는데, 이거 앞으로는 그 튜브 보시고 바로바로 사이즈 알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답은 2.5 스퀘어 2.5 스퀘어 나는 튜브 갖다가 넘버링 작업하시면 되고. 86번 케이블 두께 AW나 스퀘어 차이는, AW는 미국 단위고 스퀘어는 한국 단위입니다. 케이블 두께. 87번 Y형 터미널을 사용 안 되는 이유. 14년 전, 15년 전에는 삼성전자 제품에도 Y형 터미널을 썼는데 빠짐이 생겨서 결선에서 뭐 PT 값이 안 읽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 뒤로 우리는 Y형 쓰지 마라, 우리 제품에는. 그래서 바뀌었어요. Y형을 원래 썼다가 바뀌어서 무조건 O형만 쓰는 거죠. 네. 볼트를 체결한 다음에 Y형은 덜 조이게 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Y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88번 1.5에 4, 1.5에 3, 뭐 1.5에 5, 1.5에 6, 1.5에 찍을 수 있는 AWG는 16번 이하들, 16, 18, 20, 22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고, 14번부터는 2.5를 쓰셔야 돼요. 89번 라이프타임 파워 서플라이, 라이프타임 파워 서플라이 로우 볼테이지에 사용하는 터미널 이름은 펜홀 터미널입니다. 펜홀 터미널. 90번 VNB 타입 광폭 번들의 경우 SPU 3일 에오스, 적석 에오스를 길게 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압 체크할 때 최후단에서 내압을 감시하라는 광폭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최후단에서 압력 감시를 해라는 규정이 있어서. VNB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가 최후단이 아니라 SSR 박스가 최후단이니까 SSR 박스까지 에어호스를 뿌려 놓는 거고, 번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밸브 에어 공급이 서브 A에서 되니까 최종 단이 서브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B까지 에어호스를 뿌려 놓는 거죠. 최후단에서 압력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1번부터 94번 삼성전자에 사용하는 바이메탈 접점들 얘기한 거죠. 91번부터 94번까지 삼성전자 제품에 사용하는 바이메탈은 전부 A접입니다. 전부 A접. 95번 P는 평택, H는 화성, C는 천안, X는 시안, 중국 시안. 96번 케이블 타이 작은 것부터 두 가지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 쓰는 케이블 타이 작은 거 100타이, 140 타이예요. 100타이는 10cm란 얘기고 미리 단위로 나온 거라서 100타이는 10cm, 140 타이는 14cm란 얘기예요. 우리 작은 거 큰 거 쓰고 있는 게 100타이, 140 타이예요. 97번 GC VNB CPU 규격은 65 EIP 해야 되고, 품질들 잘 보세요. 이거 바뀐 적이 있어요. 번들에다가 65 달아서 나간 적이 있어요. VNB에 66 달아놓고. GC VNB CPU 규격은 65 EIP를 달아야 되고, 번들은 66 EIP를 달아야 돼요. 98번 오탭 볼트 조임시 제작 기준 토크 값은 25.5, 품질 기준 토크 값은 23.5.
99번 볼트의 스프링 화사 평화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볼트 풀림 방지입니다. 100번 멀티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드 케이블을 사용하는 곳은 컴투 통신 케이블만 사용하고 있어요. 컴투 통신 케이블. 그 외에 케이스 도어, 컨트롤 도어, 뭐 이렇게 가는 거, 풍속계 이런 것들 다 비실드 케이블 쓰고 있고, 이거는 제작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셋업에서는 실드 케이블, PT 케이블 다 실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작 기준 얘기야. 제작할 때는 실드는 통신 케이블만 써야 되고 나머지 전 구간 다 비실드 쓰셔야 돼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주시면 안 돼? 이혼 났고요. 아니 나 새로 뽑아준 거고 이건 이사님 거야. 정 이사님? 응. 정 이사님이 갖고 있던 거고 이건 이사님이 나를 빼준 거고.